네, 오늘의 성공 창업 아이템 영상으로도 잠깐 만나봤는데 그래요. 맛있는 거네요. 도시락이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락.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는 항상 우리 도시락 전문점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네네. 최근에 그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론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한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참 그 도시락 브랜드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의 솥단지 도시락. 솥단지 하나. 도련님 도시락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거 몇 개였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죠? 제가 아침 방송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막 한입 도시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매출 4천, 6천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있는 자들의 그런 풍요로움이잖아요. 9시 이후로 막 문 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봤더니 이 창업 아이템으로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이 도시락이 창업 아이템으로서 승부를 거는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요. 네. 도시락,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밥에 관련된 것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도시락 열풍이 일어나는 것도 꾸준하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를 타면서 한 끼 식사를 5천 원 미만 정도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 요즘 뭐 노량진에 같은 데 가면 컵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서 먹는 1,500 거. 원. 네, 이런 인식도 길거리에서 이제 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층서부터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가 가져왔던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여러 층을 두루두루 이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시락. 네. 우리 예전에 학창 시절에요.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도시락 하면 또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맞아요. 자, 나의 반찬 한번 공개해 주시죠. 선진 씨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저는 다 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좀 풀? 짜증이 났어요. 예, 엄마 못 오염체 살았나 채시가 봐. 좋아서. 보양식, 그랬던 것 같아요. 보양식. 열면 풀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치. 뱀나무 같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온갖 나물들. 네. 유 기자님은 뭐 도시락 반찬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원래 그 마른 반찬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원래 음식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른 반찬 위주로 싸주셨고요. 편하셨겠네요. 어머니 일단 편하시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옛날에 이렇게 그 병에다가 김치 같은 거 그렇죠, 넣어갖고 그렇죠. 다니는 사례 병 있었잖아요. 뚜껑 잘못 닫는 날은 가방이 난리 납니다. 저는 왠지 그런 게 어울리나 봐요.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잦은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우리 정미 씨는 네. 부페를 부르지 않았을까? 왠지 기대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그 풀 잎사귀 되게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리고 고추장이랑 이런 것도 따로 담아주시고 왜 그 소세지 그 문어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밤 싸먹고 그 밤 밑에 열면 엄마의 사랑 밑에 깔려 있는 후라이 들키지 말고 혼자 먹어라 이러면서 맞아요.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막 느껴지네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 학교에 번호 갖고 왔고요. 번호요? 정점 하는 친구가 고기 갖고 오고요. 네, 점심시간에 고기 구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런 예, 친구가 예.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야채 가게 하는 친구 상추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했는데 전 네. 반만 갖고 가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저희는 네. 도시락을 싸는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다 주문해서 급식이 아닌 경우는 맞아요. 도시락을 사갖고 가더라고요. 사가져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은 도시락 전문점 같은 경우는 어디 있나 가만히 보면은 골목 끝에 있다든지 네. 아니면 점포가 굉장히 작은 곳에 맞아요. 위치를 해도 어차피 배달이나 사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도시락 전문점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잘 알고 계신데요. 그 도시락 전문점의 특징이 이제 주로 와서 사 먹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네. 사갖고 싸가는 가는 사람 또는 이제 요즘엔 배달 주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수가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맛있겠다. 1인 창업이 가능할 정도면 이미 뭐 자본도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또 하기에 딱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도시락은 일본에서부터 이미 그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도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요즘 명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창업을 할까 해서 큰 창업을 하기보다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들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네. 특히 1인 창업들, 특히 준마렐라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또 점포도 크지 않고요. 요지에 딱 있고 요즘 또 배달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추세만 잘 맞추시면 준마렐라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맛있겠네요. 막 영상에 나오니까. 지금 네네네. 보니까 예전에 상상했던 도시락이 아니라 메뉴가 진짜 그렇죠,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좀 전에 파스타도 나왔고 네. 스파게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그 왜 7과 11 편의점 이런 데서 그렇죠. 한창 도시락 많이 팔고 이랬을 때는 아 이런 거 누가 사 먹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가면서 작아진 삼각김밥까지도 많이 사 그래요, 먹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요. 꾸준히 도시락에 대한 창업이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초기에 도시락 판매는 주로 이제 그 속도 위주, 그러니까 속도전이죠. 빨리 한 끼를 때우는데 이제 초점이 그야말로 있었다면은 패스트푸드예요. 예, 그죠?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웰빙 트렌드를 반영해서 취향에 맞게 영양, 그다음에 맛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객층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고객층이 많이 세분화돼 있죠.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덮밥류라든지 네. 반찬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도시락 전문점도 기본이 있고 기본에서 플러스 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맞아요. 좋아하는 양식류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특화된 아이템, 뭐 TV에 자주 소개되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 특화돼서 고객들을 타겟팅을 아예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요즘 뭐 TV에서 연예인들 팬들 이렇게 쫓아다니면 기본적으로 도시락 세트 막 왕창들 사가는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주문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별도로 그 팬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기획해갖고 만들어지는 특별 도시락. 그렇죠. 네네네. 특별한 도시락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고객층들이 날로 세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 주문 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거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네. 내가 생각한 도시락 메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맛있었다 이런 도시락 메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도시락 진짜 많이 그 촬영 가거나 이렇게 얻어 막 먹거든요. 촬영 가지 않더라도 지나가다 여기 PD 있었네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잘 많이 그죠, 먹는데 일단은 옆 사람 도시락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메뉴가 남의 도시락이 제일 무엇이든 맛있어요. 도시락이 제일 맛있고 한 입만 도시락이 제일 맛있는 전 것 같아요. 요즘에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치킨에다가 이 마요네즈 마요. 섞여져 있는. 그래서 줄여서 마요치킨. 네, 전 마요치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게 또 간장 소스랑 해서 네. 먹으니까 굉장히 전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는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그 도시락 메뉴뿐만 아니라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도 아주 작은 컵에 담겨져 있고 쿠키까지. 기내식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내식. 좋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네. 저 도시락 같은 경우는요. 진짜 어우, 맛있겠다. 야, 저기 진짜 누가 도시락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요리라고 그렇죠. 해도 요리겠네요.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도시락 저희가 지금 말했던 우리가 음식 네. 종류를 말했던 것처럼 네, 네. 이게 또 남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렇죠. 아이템 뭐 이런 네. 것도 좀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도시락 전문점을 차리게 되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매뉴얼화 돼 있어서 그 뭐 이미 디자인이나 맛 이런 게 균일화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독립 점포를 창업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포장부터 맛 그다음에 음식 종류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자기 특유의 장점이 있다. 난 이런 걸 잘한다. 이러면은 그걸 특화시켜서 소문을 좀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역시 이런 것도 입소문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아기들 엄마분들이 소풍 전날 가면 그렇게 김밥집 가서 얘기를 한대요. 여기 이 통에다가 제가 싼 것처럼 해갖고 담아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한대요, 진짜. 맞아요. 어쩌면 우리도 속았던 적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는 아니에요. 게 네. 이 김밥에서 이 냄새가 잠깐 나요. 네, 다른 냄새가 나는 게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네. 아침밥을 아이고 얘 김밥 써줘야지 대충 이렇게 하신 게 막 네네. 느껴지는 뭐 그런 경우도 그래요. 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소풍 간다고 그러면 가서 왜냐면 제가 싼 거보다 맛있거든요. 그게. 제가 싼 것처럼 네,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준마렐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좋겠다. 나 손재주도 있으니까 내가 음식한 거 맛있다고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창업 자금이
그래요. 소자본이라고 해도요. 맞아요. 요게 어떻게든 전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자본이라고 해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점포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평수는 한 33회배 정도, 33회배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이죠. 33회배가 뭘 뜻하는 거예요? 10평 정도. 예, 요즘은 정부에서 그렇죠? 이 평이라는 네네. 단어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권고하기 때문에 33회배라고 얘기 드린 거고 옛날 기준으로 하면 10평 정도 되겠죠. 10평 정도면 이제 평균적으로 창업 비용하면 한 3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5천이나 6천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다양한 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SNS라든지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또 이렇게 많이 고객들을 확보하거나 사진이라든지 메뉴 사진들 이런 거 세팅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여준다면 더 좋겠죠. 이야. 배고파지네요. 맛있겠네요. 네. 요리죠. 저게 지금 막 불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보면. 자, 그렇다면 도시락 전문점. 예전에는 학교 앞이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급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앞도 아닌 것 같고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일까요? 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대학교예요. 그렇죠. 대학교 앞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학원가 좋습니다. 학원가. 네, 그다음에 그 사무실 밀집 지역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시락 시켜 먹을 수 있는. 근데 의외로 아파트 단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들 출근한다니 엄마가 귀찮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우려할 것은 우리 너무 번화가 쪽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임대료가 일단 비싸고요. 그렇죠. 또 번화가에 약점이 있어요. 도시락 전문점은 주로 고객을 단골로 이용하는데 번화가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단골 고객 확보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도시락 전문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번화가가 아닌 네. 약간 외곽에 네. 약간 소외된 듯한 맞아요. 그런 곳이 오히려 괜찮네요. 네, 저는요, 아파트 단지 큰 데에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들한테 입소문만 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고요. 저희 약간 네. 좀 귀퉁이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서 내가 싼 것처럼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싼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요. 그것도 나쁘지 그럼 않을 것 이렇게 해서 뭐 그 도시락 예쁜 도시락 도련님 도시락 백합 도시락 팔았습니다. 얼마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거 중요한데요. 예, 예. 뭐 투자비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그 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애초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매출 1,200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 매출이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원가 마진율 대비 40에서 50% 정도를 따져 놓고 보면 네. 평균적으로 나머지 비용들을 다 제하고 한 30% 수익률로 잡는다 그러면 350에서 400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재료비 네. 포함, 인건비 포함돼서 마진이 40에서 50%의 마진이 있나요? 네. 그럼 의외로 뭐 작은 마진율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것도 네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 그 도시락 같은 거 하면 플라스틱 같은 얇은 스티로폴 요런 데다 넣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일회용 용기 규제가 한번 그래요, 있었단 그래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내면서 뭐 벌금도 낼 수 있잖아요. 예,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뭐 예.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일회용품 규제가 정부에서 이제 환경 문제로 그 규제를 2000년도 초반부터 해왔고요. 네. 근데 이제 도시락 업체들은 이게 포장지를 못 쓰게 되면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소원을 해왔어요. 헌법 소원을 해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오다가 2008년도에 도시락 업체에 한해서는 풀어주자. 이렇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용기를 대안할 만한 어떤 물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도시락 업체한테는 그 용기를 써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줬죠. 그 뒤로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도시락 업체들은 네. 일회용 용기를 쓸 수 있다.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네.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말렐라 분들 중에서 용기를 한 분이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기를 하나 개발을 하시면 네. 친환경 용기로 독점으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독점으로 할수 있는. 하시면은 도시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용기 사업. 독점 안 하셔도 돼요. 네, 용기 사업으로 나가시면 네.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전문점 이야기를 저희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용기에 용기 이거 좀 무리한 제가 발언이네요. 네. 무리하네요. 그 주 소비층에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주 소비자층을 좀 파악해서 그에 적절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맞아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요. 고객층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고객층은 직장인과 학생이라고 얘기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줄이는 게 의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외식에서 줄여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외식업계에서도 착한 식당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이 도시락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도 가격이 형성된 층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저가, 5,000원 미만의 저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다양한 주 소비 계층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직장인들이나 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좀 비싼 거 또 네. 먹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거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즘은 소비 계층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도시락 전문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네. 매력이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점포 임대료도 비싸지 않은 곳에 위치를 네. 해도 되고 또 마진율도 그렇게 나쁘지도 맞아요. 않고요. 네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나쁜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종업종 경쟁사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많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식점도 사실은 네. 경쟁업체일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죠. 패스트푸드점도 경쟁업체일 것 같은데 이 경쟁업종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겨내야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밥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분식점하고 이렇게 대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도시락에 세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분식점의 경쟁 상대라고 분식점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도시락 전문점 같으면 요즘 앞에 얘기한 대로 편의점이 도리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점 가시면 삼각김밥서부터 다양하게 이제 도시락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게 도리어 바람직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패스트푸드는 도시락 전문점하고 비슷해 보이긴 해도 네. 궁극적으로 제조를 해오는 게 공장에서 제조를 해오는 거고 여기는 제조된 거 내지는 와서 제조하는 걸로 해서 네. 세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경쟁 상대를 비교할 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점류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맛있어요, 네. 의외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도시락이 이 도시락 전문점이 경쟁업체가 된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예, 한 4, 5년 전부터 편의점들이 이런 도시락들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맛이 괜찮고 가격대가 싸요. 맞아요. 문제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싸요, 더군다나 편의점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업체들이 긴장할 만큼 잘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GS 편의점의 그 지난해 자료를 보면 네. 5,100개 매장이 있어요. 네. 매장에서 전국에요? 예, 네. 지난해 그 판매율이 도시락 판매율이 103%가 증가됐답니다. 그리고 김밥, 주먹밥 판매율도 각각 7.2, 2.2%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점점 더 팔리고 있는 거죠. 도시락 업체들이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편의점 도시락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맛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안 창피해요. 그렇죠. 맞아요. 창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하나로서 좀 사용을 해볼 만한 게 웬만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조금 민망하죠. 그렇죠. 우리 기사님들 다니신 기사 맞아요.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식당은 좀 민망하고 눈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시락 전문점을 하신다면 한 켠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네. 자리를 세팅을 해주시면 셀프 바처럼. 그렇죠. 네. 바 좋을 형식으로 것 그렇게 같아요. 해주시는 것도 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긴장을 해야겠어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같이 팔고 있는 편의점이 우리의 저게 되는 거니까 경쟁사가 되는 거니까 차별성을 좀 두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도시락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별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홈메이드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경쟁 상대를 편의점으로 봤는데요. 네. 편의점 업계 통계로 봤을 때 지금 도시락의 추세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어서 가격대를 그 도시락 전문점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2,000원대의 가격으로 맞아요. 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그 분석을 해서 판매 분석을 해서 매운맛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매운맛을 주로 공략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아예 차별화 전략 자체를 가지고 간다라는 게 이제 편의점 업계도 대응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시락 전문점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 성향에 맞게끔 도시락 전문점도 홈메이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요. 보고 있는데 아까 근데 2,000원대로 이거 만들어진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데요. 강미당이겠죠, 네네. 맘대로. 그렇죠. 네. 일단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 나가서 사 먹는 게 싸다고 요즘 계속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저 아까 막 치킨 가라하게 막 들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도시락 전문점 창업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돌아다니다 보면 저거 나도 할 만한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 지금 도시락 프랜차이즈 보면은 상위 그룹이 있어요. 1, 2, 3위 업체가 이제 H 도시락, 뭐 B 도시락, 네. 그다음에 뭐 O 도시락 정도 있습니다. 네. 이곳들이 정기적으로 창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길 순서대로 한번 가서 교육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네네. 온라인에 접속하면 좋은데요.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정보마당에 가면 도시락 관련해서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된 무수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걸 확인하면 좋고요. 또 창업경영연구소라고 이제 약간의 창업 컨설팅 해주는 업체죠. 네네. 여기서도 도시락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이걸 보고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통해서 들어가 봤는데 네. 저희가 하도 소개를 많이 해서 네. 가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정말 도시락 치면은 그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유동인구는 얼마가 되는지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관심 있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면 꼭 한번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시락 전문점. 저는 앞으로 이제 1인 가구도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너무 우리 삶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혼자서 빠르게 식사하시려는 분도 많고 또 혼자서 식사하시려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앞으로도 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도시락 특성상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네. 급속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저가는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로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가로요? 예, 무엇보다도 상권을 설정하시는데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상권이 설정이 됐을 때는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활발히 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케팅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나 SNS를 잘 활용하시거나 고객의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음식점이니까 맛이나 청결,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테이크아웃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 배달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들 같으면 요즘은 공원으로도 배달 많이 해달라고 해요. 네. 직장인들이 아예 공원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또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맞아요. 쉬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지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걸 잘 판단하셔서 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운영해 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몇 개 생각해 봤어요. 네, 어떤 아이디어? 예전에는 지금 모 도시락 업체에서는 네. 어떤 음식에는 젓가락만 주고 숟가락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숟갈 젓가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해요. 500원, 50원을 내라고 맞아요, 하고 막 맞아요. 이러는데 물 서비스로 물 있잖아요. 우리 기내에서 주는 작은 컵에. 비행기에서 주는 네. 그런 물 하나 서비스로 주는 거라 그것도 좋고요. 괜찮을 그렇죠. 것 그리고 또 뭐 얼마 300원이든 500원이든 추가하면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게끔. 진짜요?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그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거죠. 그래서 네.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올려주면은 이거야말로 조금 고객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네.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이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창업 아이템 나도 네, 한번 네,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뭐 간단한 팁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생겼어요. 커피 주고 뭐 그런 업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줌바렐라 분들한테 도시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합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도시락 전문점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줌바렐라 분들이 성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줌마렐라가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창업 아이템 도시락 전문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